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허름한 빌라 거실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식탁 위엔 찬물 담긴 컵 하나와 흰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윤정은 봉투를 몇 번이고 뒤집었다. 앞면엔 또렷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윤정 귀하. 결혼식 초대장이었다. 손끝이 순간 굳어졌다. 봉투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빛 글자가 보였다. 새하얀 청첩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윤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슴이 벌써부터 답답했다. 어제 밤에도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오래전 병원 복도가 떠올랐다. 눅눅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조명. 남편이 누워있던 병실문. 그 문 앞에서 울던 어린 딸의 얼굴. 그 모든 장면과 함께 지금 이 청첩장이 겹쳐 보였다. 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엄마, 또 그거 보고 있어. 방문이 삐걱 열리며 지아가 나왔다. 긴 머리는 엉망으로 묶여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아는 하품을 하다 말고 식탁 위 봉투를 집어들었다. 봐, 진짜 질기다다. 이 언니.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윤정은 딸의 손에서 봉투를 조심스레 빼앗았다. 안 가도 돼. 그냥 버려버리자. 왜 버려? 우릴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지. 지아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셨다. 종이컵을 쥔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 옮겨다니며 버틴 흔적이었다. 엄마, 나 오늘 수업 없어. 시간 많아. 그래도 괜히 갔다가 또 상처만 받는 거 아냐? 상처는 이미 다 받았지. 더 받을 살도 없어.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윤정은 딸의 가느다란 목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 아이 어릴 적에는 무엇이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졌던 그 해, 지켜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병원비와 카드값이 쌓여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오늘의 신부였다. 남편의 회사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여자. 말끝마다 언니, 를 붙이며 다정하게 웃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이제 청첩장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신부, 설안. 윤정은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지아는 의자를 잡아 끌고 앉았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가보고 싶지?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조금은. 그래, 조금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윤정은 손가락으로 청첩장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당당하게 잘 사는 얼굴인지, 정말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눈인지, 그건 보고 싶어. 그럼 가. 근데 엄마 혼자 안 가. 나도 같이 가. 지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윤정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는 아직 학생이야.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 엮이는 건 이미 다 엮였어. 엄마는 모르는 척 했겠지만 그 언니가 우리 집에 들락거릴 때마다 나 다 보고 있었어. 지아는 눈을 치켜떴다. 그 눈빛엔 오래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얽혀 있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시절 남편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휴대전화에 찍힌 모르는 번호,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색해지던 웃음. 윤정은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아이 아빠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는 사이 집안 통장은 서서히 비어갔다. 남편은 투자라고 말했다. 곧 큰돈 들어와. 그때 지아 대학 등록금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돌아온 건 수술비 영수증과 사망진단서뿐이었다.
지아의 대학 합격 통지서는 서랍 속에 접힌 채로 오래도록 숨겨져 있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던 그 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뒤척이며 이불끝만 잡고 울었을 뿐이다. 윤정은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소리쳐 사과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지아가 부르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다. 나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러 가? 그건 일단 가서 생각해 볼래. 지아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나 눈빛엔 묵직한 결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윤정은 불안해졌다. 지아야, 제발 이상한 짓은 하지 마라. 이상한 짓은 그 언니가 했지. 나는 그냥 세상에 알려줄 뿐이야. 지아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한 점도 웃음기가 없었다. 그제야 윤정은 딸의 옆에 놓인 가방을 보았다. 평소보다 묵직해 보이는 가죽 가방. 지퍼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 두툼한 종이 다발이 비쳤다. 그건 뭐야? 알고 싶어. 엄마한테 말 못할 거야. 아니, 엄마니까 아직은 비밀로 할 거야. 애써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지아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미 결정된 것 같은 공기가 집안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다. 안 간다고 전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우리 그냥 오늘 도망치지 말자.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망치지 말자. 마침내 청첩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안에 지난 세월의 눈물과 한숨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봉투를 가방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오늘 한 번만 끝까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야.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젖은 도로 위로 버스가 지나가며 물을 튀겼다. 윤정은 딸과 함께 현관으로 걸어갔다. 낡은 구두를 꺼내 신으며 문득 생각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이미 선택은 끝났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서로 겹쳤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윤정은 손잡이를 잡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조용한 방과 식탁, 늘 보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았다. 남편이 처음 이상해진 건 늦가을이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회식이 늘었다는 말과 함께였다. 처음엔 윤정도 믿었다. 30 중반 가장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숨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 와이셔츠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났다. 은은했지만 낯설었다. 윤정은 그 사실을 모른 척 셔츠를 빨래통에 밀어 넣었다. 딱 한 번만 더 지켜보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때 지아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이였다. 아빠 퇴근이 늦어질수록 아이는 더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현관문만 노려보며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윤정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수없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대신 부엌에서 국물만 휘젓고 있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남편의 귀가는 점점 더 늦어졌다. 주말에도 회의와 모임이 생겼다. 집 안식탁은 늘 찬물과 식은 반찬으로 가득했다. 지아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 밥을 남기곤 했다. 윤정은 아이가 먹다 남긴 밥을 모아 억지로 삼켰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먹어야 마음이 덜 허전할 것 같았다. 그 허전함 사이로 낯선 이름 하나가 자꾸 떠올랐다. 남편 휴대전화 화면에 찍히던 이름이었다. 처음엔 거래처 대표라고 했고 나중엔 팀 후배라고 설명이 바뀌었다. 설명은 달라졌지만 이름은 언제나 똑같았다. 설안.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다. 화면 위로 짧은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빠. 윤정은 그 한 줄을 본 뒤 온몸이 굳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손은 휴대전화 위에서 떠 있었지만 끝내 열어보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화면을 끄고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 같았다. 그러나 귓가에서는 자꾸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웃는 상상이 멋대로 흘러들었다. 냉장고 문을 여니 반찬통 사이로 남편의 넥타이가 구겨져 있었다. 급하게 갈아입고 나간 티가 났다. 그 안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났다. 윤정은 넥타이를 꺼내 손끝으로 만졌다. 싸구려 천인데도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마치 다른 여자의 손이 여러 번 스쳐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 넥타이를 들고 한참이나 서 있다가 결국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빨래통 안에서 넥타이가 빙글빙글 돌았다. 물거품 사이로 지난 세월이 함께 휘저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윤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정에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다들 걱정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진짜로 돌아올까봐 입을 닫았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한데 엉켜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거의 울리지 않던 집 전화가 울렸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들뜬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저 설안이에요. 남편분이랑 같이 계시죠? 그 순간 윤정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다. 남편의 메시지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엔 지아가 공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다. 아이가 올려다보는 눈을 피해 벽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없어요. 누구시죠? 짧은 침묵 뒤에 웃음 섞인 말이 이어졌다. 아, 회사 후배예요. 회식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언니께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예의 바른 말투였다. 하지만 윤정 귀에는 자랑처럼 들렸다. 지금 내 옆에 당신 남편이 있다.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런 말로 들렸다. 윤정은 더 묻지 않았다. 네, 알겠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누구야? 그냥 회사 사람이야. 숙제나 해. 윤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입가가 떨렸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술 냄새와 함께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윤정은 불을 켜고 현관에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무슨 회식이었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더니 피곤한 척 고개를 숙였다. 그냥 팀 회식이야. 별일 아니야. 근데 왜 회사 후배가 집으로 전화해? 윤정의 질문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다. 곧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 그 친구 원래 좀 살갑게 구는 애야.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라는 단어가 윤정 귀를 찢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오해라는 말을 먼저 꺼낼 이유가 없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재빨리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쪽 주머니에서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 나왔다. 날짜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는 그림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다. 윤정은 영수증을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생겼다.
이 집에서 누군가는 곧 쫓겨날 거라는 예감이었다. 그 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신 통장 잔고만 조금씩 줄어들었다. 남편은 투자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이번 것만 잘 되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정 눈에는 남편이 점점 허세뿐인 사람으로 보였다. 실제로 손에 쥔 것은 없는데 말만 커졌다. 어느 날 남편은 공동통장을 꺼내와 도장을 요구했다. 지하 등록금 모아둔 통장이었다. 윤정은 단번에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안 돼, 이건 아이 돈이야. 남편은 웃으며 윤정 손을 감쌌다. 그러니까 이 돈을 굴려야 2배, 3배가 되는 거지. 그냥 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득했다. 달콤한 말이었다. 지하 방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미래가 숫자로 환산되는 기분이 들었다. 윤정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인감도장을 건넸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남편은 설안과 함께 다시 집에 나타났다. 설안은 케이크와 과일 상자를 들고 왔다. 언니, 오늘 너무 감사해서요. 라며 과하게 허리를 숙였다. 윤정은 거실에 놓인 상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선물이 아니라 계약서다. 남편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아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린 눈에도 아빠와 그 여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였다. 그날 밤 지아는 베개를 끌어안고 물었다. 엄마, 아빠, 우리 버리고 다른 집 가는 거야? 그 질문 앞에서 윤정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눈을 뜨자마자 청첩장을 떠올렸다.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밟혔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오늘 안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자기 자신을 향해 변명해야 할 것 같았다. 부엌으로 나가니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윤정이 물을 틀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다. 엄마, 오늘 그거 진짜 가는 거야? 부은 얼굴로 나온 지아가 다짜고짜 물었다. 윤정은 컵을 씻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너는 가고 싶어.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테이블에 앉아 대충 끓인 국을 나눠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덜렁거렸다. 윤정은 몇 숟갈 떠먹다가 그대로 멈췄다. 입안이 바싹 말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지아는 숟가락을 휘젓다가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배고픈 게 나을지도 몰라. 식사가 끝나자 지아가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어제 봤던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왔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노려봤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지아는 짧게 대답했다. 엄마가 그동안 못 본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지퍼 틈 사이로 흰 종이 뭉치가 살짝 보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라도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괜히 맞서지 말고 조용히 나오자. 알았지. 지아는 신발끈을 조이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우리 평생 조용히만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전단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금매, 전세, 대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윤정은 시선을 피했다.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그 언니 처음 집에 왔던 날 기억나? 케이크 들고 와서 우리 가족 사진 찍자고 했던 날. 윤정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설아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손에 상자 2개를 들고 나타났다. 언니, 남편분이 맨날 집 자랑만 해서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윤정은 그 웃음을 그대로 믿었다.
지아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설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아야, 이모가 나중에 좋은 선물 많이 사줄게. 버스가 도착하자 둘은 말없이 올라탔다. 뒤쪽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웨딩숍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네킹 위 웃고 있는 신부 사진이 유리창에 겹쳐 비쳤다. 지아는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도 다 영원할 줄 알겠지.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가 큰 사거리를 돌아 나가자 멀리 웨딩홀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유리 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입구에는 커다란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차벨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윤정과 지아는 천천히 내려섰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꽃향기와 향수 냄새가 짙어졌다. 축 결혼, 인생의 두 번째 봄 같은 문구들이 붉은 리본 위에 적혀 있었다.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설한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윤정은 일부러 그 이름을 피하려 했지만 눈은 자꾸 그 글자 쪽으로만 끌려갔다. 지아는 화환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문구 쓴 사람 나중에 부끄러워하려나. 웨딩홀 안에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입구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자 직원이 친절한 웃음을 지었다. 신부 쪽이세요. 신랑 쪽이세요. 그 한마디에 윤정은 숨이 막혔다. 그냥 돌아서고 싶었다. 하지만 지아가 옆에서 팔을 꼭 잡았다. 엄마, 여기까지 왔잖아. 윤정은 겨우 입을 열었다. 초대장에 김윤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아, 신부 쪽 손님이시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뒤에 서 있던 지아가 낮게 따라했다. 신부 쪽. 입안에서 굴려보더니 피식 웃었다. 엄마, 나 잠깐만 바람 좀 쐴게. 사람 너무 많다. 윤정이 붙잡기도 전에 지아는 건물 옆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윤정은 잠시 서 있다가 따라 나갔다. 계단 아래에는 회색 벽과 금속 재떨이만 덩그러니 있었다. 지아는 계단 중간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나 그냥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윤정은 이미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그럼 뭐하러 왔는데? 지아는 지퍼를 열어 흰 종이 뭉치를 꺼냈다. 영수증, 계좌 내역, 병원 기록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윤정의 손이 떨렸다. 이걸 다 내가 모았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방 정리하면서 다 나왔어. 엄마는 그때 울기만 했잖아. 누군가는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더라. 윤정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지아 이름 위에 등록 취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설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들이 이어져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윤정은 가까스로 벽을 짚고 버텼다. 왜 이제야 말했어? 울컥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지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도 말 안 했잖아. 우리 둘 다 참기만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계단 위쪽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지아는 그 소리를 잠시 듣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좋겠다. 자기 과거 다 숨기고 오늘만 예쁘게 꾸미면 되니까. 그래도 물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건데? 지아는 종이 뭉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꺼낼 거야. 저 안에서 사진 찍고 박수 칠 때 나는 그 사람이 숨겨둔 숫자들을 같이 띄워 올릴 거야. 사람들 눈앞에. 그럼 최소한 우리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진 않겠지. 윤정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그래도 약속 하나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손 놓지 마. 나도 내 손 안 놓을게. 지아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둘의 손바닥이 맞닿자 서로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엄마, 오늘은 진짜 도망 안 칠게. 위에서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결혼 행진곡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모녀는 회색 계단 아래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 웨딩홀 안으로 향했다. 웨딩홀 문이 열리자 밝은 조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윤정은 잠시 눈을 찔끔 감았다. 입구 양옆에는 하얀 장미가 가득 꽂혀 있었다. 사람들 웃는 소리와 식전 음악이 뒤섞여 귀를 찔렀다. 윤정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지아는 옆에서 주변을 훑어보았다. 사회자 테이블, 피아노, 사진 촬영하는 자리, 그리고 단상 위까지.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웃음소리 사이로 신부 이름이 계속 들려왔다. 설한 씨 오늘 너무 예쁘대. 저렇게 안 늙는 사람도 있구나. 윤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운 젊음이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그저 지아 손목을 꼭 잡았다. 엄마, 나 먼저 다녀올게. 지아가 귓속말로 말했다. 어디를? 윤정이 되묻기도 전에 지아는 이미 안내 표지판 쪽으로 걸어갔다. 하객용 화장실과 사진 부스, 그리고 피로 연장이 표시된 표지판이었다. 지아는 잠깐 멈춰 서더니 사람들 동선을 살폈다. 지아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윤정은 그 모습이 불안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 멘트를 시작했다. 잠시 후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세요. 웨딩홀 직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안내했다. 윤정은 구석 쪽 의자에 앉았다. 가운데 통로와는 약간 떨어진 자리였다. 혹시라도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모순된 욕심이 꿈틀거렸다. 설한이 자신을 알아보고 얼굴이라도 찡그려 주기를 바랐다. 최소한 죄책감 하나쯤은 들길 바랐다. 지아는 한참 뒤에야 자리로 돌아왔다. 숨이 조금 가쁜 것 같았다.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줄 길어. 그냥 둘러봤어. 지아는 짧게 대답했다. 눈은 계속 앞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윤정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오늘 이 아이를 말릴 수는 없겠구나 하는 체념이 몰려왔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스포트라이트가 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신랑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왔다. 윤정은 그 남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묘한 질투가 가슴을 찔렀다. 저 사람은 오늘 이 순간까지 설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까? 다 안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어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설한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반짝이는 티아라가 얹혀 있었다. 손에는 부케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다. 우와, 진짜 예쁘다. 윤정의 심장은 그 소리와 함께 쿵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머릿속에서만 떠다니던 얼굴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다.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도 예전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다.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웃던 얼굴, 지아 머리를 쓰다듬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부케를 들고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당당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 사람과 눈을 맞췄다. 그 순간이었다. 설한의 시선이 윤정 쪽으로 향했다. 찰나의 순간,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쳤다. 윤정은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 잠깐의 떨림이 환영이었는지 진짜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설한이 고개를 돌려도 한 번도 윤정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웨딩홀을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어쩌고 하는 말들이 길게 이어졌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윤정의 눈앞이 잠시 하얘졌다. 그 사이로 옛 장면들이 끼어들었다. 남편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손에 꽂힌 링거, 눈을 감은 얼굴, 그리고 그 침대 옆에 서서 울던 어린 지아. 그때 설아는 어디에 있었을까? 지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윤정은 그 손을 슬쩍 잡으려다 멈췄다. 괜히 잡았다가 이 아이의 결심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 순간 사회자가 다시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한이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섰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신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들어있었다. 저를 믿어주신 시어머님, 시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다. 남의 가정을 깨트려 놓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싶었다. 편지가 끝나고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다. 식은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다. 사회자가 케이크 커팅을 외쳤고 포크가 케이크를 가르는 장면이 스크린에 크게 비쳤다. 배경음악은 점점 더 떠들썩해졌다. 윤정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만 다른 시간대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옆에서 지아가 낮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 윤정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다만 숨을 깊게 들이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결혼식의 절정이 가까워질수록 모녀의 심장도 동시에 빨리 뛰었다.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를 알렸다.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꽃잎과 작은 종이 조각을 손에 쥐었다. 설한과 신랑이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왔다. 꽃잎이 공중에서 흩날렸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 촬영을 했다. 그 화면 속에서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순간 지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정은 깜짝 놀라 팔을 붙잡았다. 아직이야. 하지만 지아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다. 괜찮아. 나 알아서 할게. 지아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천천히 통로 쪽으로 걸어 나갔다. 하객 몇 명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모두가 축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단상 옆 스피커에서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 위로 곧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덮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는 듯 했다. 공기는 심각하게 무거워졌다. 음악은 점점 커졌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쥐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모두 신랑 신부를 향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떠나갈 듯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은 일어나 손뼉을 치고 꽃잎을 허공에 뿌렸다. 설아는 환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행진을 계속했다. 그 뒤를 신랑이 어색한 미소로 따라왔다. 그때 지아가 통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마치 거울처럼 두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였다. 윤정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속삭였다. 제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니? 그러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지아는 가방을 앞으로 돌려매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하얀 종이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학생,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길 막혀요. 지아는 대답 대신 마이크 스탠드를 올려다 봤다.
사회자가 다음 멘트를 준비하느라 입을 축이고 있었다. 지아는 재빨리 단상 쪽으로 다가갔다. 사회자가 놀란 눈으로 지아를 바라봤다. 저기요, 하객분은 자리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아는 마이크를 낚아챘다. 순간 스피커에서 찌직하는 소리가 났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손뼉도 하나둘 멎었다. 지아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모두 잠깐만 들어주세요. 설안의 발걸음이 굳어졌다. 신랑도 당황한 얼굴로 지아를 바라봤다. 사회자는 당황해 손짓을 했다.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지금 진행 중이라. 지아는 그 말을 끊고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신부 설안 씨에 대해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 제 아빠랑 오래 바람났던 여자예요. 순간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그 다음은 웅성거림이었다. 거짓말이지, 애가 왜 저래, 술 먹었나. 수많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설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지아는 한 손으로 종이 다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들은 우리 집 통장 내역이에요. 제 이름으로 들어와야 할 등록금이 이 사람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에요. 그리고 아빠 병원비 대신 이 사람이 쓴 카드값 영수증이에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행복한 사진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었다. 꽃길을 걷는 신랑 신부의 영상 위로 지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덮였다. 중간쯤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저게 무슨 소리야? 설안, 이게 도대체 뭐야? 신랑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였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다. 설안은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저 오해예요. 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버님. 지아가 말을 잘랐다. 맞아요. 저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 짓을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엄마 몰래 우리 집에 드나들던 언니 모습도 봤고 아빠가 이 언니한테 돈 쥐어주는 것도 다 봤어요. 그때마다 우리 집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어요. 장내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앞줄에 앉은 여자 몇 명이 서로 귓속말을 했다. 저 집 얘기였어, 세상에. 설아는 급히 신부 부케를 들고 무대로 올라가려는 지아를 막으려 했다. 그만해. 너 지금 예식 망치고 있는 거야. 지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이미 망가진 건 우리 집이었어요. 언니가 웃으면서 우리 집 식탁에 앉아있던 날부터요. 그날 이후로 우리 아빠는 집보다 언니를 더 자주 봤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빠는 병원 침대에 누웠고 언니는 그 옆에 없었어요. 윤정은 자리에서 떨리는 무릎을 부여잡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당장 달려가 딸을 끌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지아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침묵해왔기 때문이었다. 신랑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설안을 쳐다봤다. 정말이야. 저 아이 말 사실이야. 설안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잠깐 사귀던 적은 있었지만 그 집 사정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아이 아버지가 나한테 투자해 준 것도 있고 그게 잘 안 된 것뿐이에요. 지아가 비웃었다. 투자요. 사람들은 투자라고 부르겠죠. 저는 그냥 우리 집 돈이 통째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 돈으로 우리 아빠가 병원비를 못 내서 수술 한 번 제때 못했다는 것도요.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하자 지아는 소리쳤다. 제 말이 거짓이면 여기 적힌 계좌 주인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설안시 주민등록번호도 제가 읊어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안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신랑 가족 쪽 몇 명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신랑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런 얘기 왜 결혼식장에서 처음 듣는 거야?
사회자는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자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신랑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물었다. 설안, 저 아이 말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아니라고 말해. 단 한 번만이라도. 모두의 시선이 신부에게 집중됐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든 부케가 부들부들 떨렸다. 한참을 버티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나는 이제 새 출발하려는 건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랑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끝난 일 같아 보여.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을 바보로 만들고도. 의자가 쿵쿵 밀렸다. 누군가는 설안에게 달려가 부케를 낚아챘다. 꽃송이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지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한 장의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건 우리 집이랑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지아 등록금 보내달라고 빌던 엄마 통화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긴 입원비 마련 안 돼서 수술 미뤘다는 기록이에요. 이걸 보면도 아무렇지 않으면 오늘 그냥 축하 계속하세요. 윤정은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자신도 모르던 기록들이었다. 지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료들을 끌어안고 있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객들 중 몇 명이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다. 설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외쳤다. 저의 말만 믿지 마세요. 저 집 원래부터 돈 문제 심했어요. 남편이 사업 망한 것도 다 자기 탓이면서 왜 나한테. 말끝이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신랑이 차갑게 중얼거렸다. 내가 아니라면 왜 저 애가 여기까지 와서 울면서 이런 말을 하겠어. 아무 상관없는 애가. 지아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한 얼굴이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맺히지 않았다. 나는 울 만큼 울었어요. 오늘은 그냥 말만 할 거예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이 자리의 사람들만이라도 알았으면 해서요. 장례는 이미 예식장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나가자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무대를 찍어댔다. 아이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웨딩홀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음악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다. 대신 사람들 숨소리와 신발 끌리는 소리만 들렸다. 윤정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하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계속 중얼거렸다. 미안해.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무대 가까이 다가가자 지아가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 미안해. 나 마음대로 해서.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었어. 지금이라도 너 입 막으면 그게 더 큰 죄지. 신랑 어머니가 울먹이며 외쳤다. 이 결혼 오늘로 끝이야. 우리 집안 가지고 장난친 거면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남편과 아들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이미 소리는 다 나간 뒤였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명예훼손을 중얼거렸다. 공기는 싸늘했다.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다. 결국 예식은 흐지부지 끝났다. 사회자는 어떻게든 마무리 멘트를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하객들은 3355 웨딩홀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 됐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윤정과 지아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서로의 손만 꼭 붙잡고 서 있었다. 아까까지 뜨겁던 핏기가 빠져나가고 허탈함만 남았다. 잠시 뒤 웨딩홀 직원이 다가왔다. 신부 측 어머니께서 잠깐만 뵙자고 하십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공손했지만 눈빛은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다. 윤정은 지아를 바라봤다. 돌아갈까? 지금 도망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지아의 대답은 짧았다. 윤정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직원의 안내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설안과 신랑 부모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더 무거웠다. 신랑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자, 이제 여기서는 솔직하게들 얘기해보죠. 당신들이 누군지 방금 한 짓이 뭔지 알고는 있는 거죠. 윤정은 의자 끝에 앉았다. 지아는 옆에서 등을 곧게 세웠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람 딸이고요. 설안이 비웃듯 혀를 찼다. 그래서요. 죽은 사람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속이 시원했냐고요. 남편이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이 자리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신랑 아버지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다. 상관 있지.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당신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저 애가 다 말해줬잖아. 설아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저 집이 돈 안 가져왔으면 나도 얽히지 않았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윤정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요. 우리 집 형편 엉망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지하 등록금만은 어떻게든 모아뒀어요. 그걸 당신이 가져갔어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호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을 때는 전화 한 통 없었죠. 설안이 소리쳤다. 그건 서로 합의하고 한 일이었어요. 나 혼자 꿰어낸 게 아니라고요. 윤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또렷이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남편 욕은 안 했죠. 오늘은 당신 얘기만 하러 온 거니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신랑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체면이 뭐가 됐는지 알아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지아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되물었다. 좋아요. 고소하세요. 대신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따져주세요. 거짓이면 제가 벌받고 사실이면. 지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안이 끼어들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시대 지났어요. 요즘 애들은 어른보다 더 무서워. 신랑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애는 애야. 지아는 눈을 깜빡였다. 그렇죠. 저는 아직 애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 일에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번에 제대로 보고 싶어요. 상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웨딩홀 측 실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죄송하지만 이 방 사용 시간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팀 대기 중이라. 그 말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신랑 어머니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얘기합시다. 하지만 곧 연락할 거예요. 각오들 하세요. 윤정과 지아는 별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상담실 문을 나서자 복도에는 아직도 하객 몇 명이 서서 소곤거리고 있었다. 저 아이가 그 집 딸이라더라. 세상에 요즘 드라마보다 심해. 윤정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러나 손을 들지는 않았다. 이 모든 소리가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웨딩홀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빛이 눈부셨다. 방금 전까지 인공 조명 아래서 벌어졌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건물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는 풀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을까? 아니, 이제 시작일 거야. 윤정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낯설게 보였다. 잠시 후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너무 멀리 간 걸까? 오늘 한 거 후회. 윤정은 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말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며 윤정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눈밑이 축 처져 있었다. 옆에서 지아는 손잡이를 꼭 잡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나올 때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소리가 아직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확 끼쳐왔다. 골목 어귀 분식집에서는 튀김 냄새가 났지만 둘 다 고개를 돌렸다. 집 문을 열자 아침과 거의 같은 거실이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선 모녀는 하루 만에 몇 해를 늙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신발을 벗으며 지아가 먼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경찰에서 전화 오겠지. 윤정은 싱크대를 짚으며 겨우 대답했다. 올 거야. 그 집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나 소년원 같은 데가. 그 말에 윤정은 손사래를 쳤다. 그런 데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 그래도 조사받으러는 가야겠지. 그땐 본대로만 말하자. 꾸미지도 숨기지도 말고. 지아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웨딩홀에서는 하나도 안 무서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리가 덜덜 떨려. 윤정은 딸 앞에 앉아 손을 잡았다. 내가 무서운데도 말한 거야. 엄마는 그동안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든 거지.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계속 엄마가 불쌍했어. 언니가 집에 와서 웃고 있을 때도 아빠가 언니랑 나가면서 엄마 눈 피할 때도 다 알겠는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나도 입 다물어야 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윤정의 목이 꽉 메었다. 자신이 지킨다며 숨겨온 시간이 오히려 아이 입을 막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더 늦으면 안 되는 것 같았다. 남편도 설안도 더는 이 집 이야기를 마음대로 갖고 놀게 두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택배기사 메시지였다. 지아가 말했다. 엄마, 우리 겁먹기만 하지 말고 먼저 알아보자. 법 같은 거. 그 집에서 명예훼손이니 뭐니 난리였잖아. 진짜 우리가 큰 죄 지은 거면 사과해야겠지만 아니면 안 눌려야지. 윤정은 한참을 생각했다. 남편이 사업 망하던 무렵 우연히 봤던 전단지가 떠올랐다. 무료 법률 상담. 그땐 부끄러워서 번호도 못 눌렀다. 지금은 잃을 체면이 남아있나 싶었다. 윤정은 서랍을 뒤적였다. 공과금 영수증과 병원 서류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시청 근처 상담센터 안내문이었다. 한쪽 구석에 아동학대, 정서 학대 상담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손끝이 그 글자를 짚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아가 옆에서 물었다. 아동학대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나 맞은 적도 없는데. 윤정은 깊게 숨을 쉬었다.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래. 애를 밤늦게 술집에 데려가거나 위험한 자리 데리고 다니는 것도 학대라고 하더라. 너 어릴 때 아빠가 너 데리고 시끄러운 데 많이 다녔잖아.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던데. 지아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억나. 네온사인 많은 골목. 언니가 과자 사준다면서 나랑 게임하러 갔던 것도. 화장실 가다가 길 잃을까봐 울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그게 그냥 어른들 세계인 줄 알았어. 윤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때 자신은 집에서 밥만 데우며 초인종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를 했어야 했나?
아니, 그 생각조차 못했다. 남편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눈을 가렸다. 지아가 말했다. 엄마 탓 아니야. 그냥 그 언니랑 아빠가 이상했던 거지. 우리 그냥 잊고 살면 안 돼.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잊으면 또 다른 애가 똑같이 끌려다닐 수도 있어. 적어도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어딘가 남겨야 하지 않겠어. 그날 밤 윤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웨딩홀 천장이 보였다가 어린 지아 얼굴이 겹쳐졌다. 부엌으로 나가니 지아가 벌써 나와 있었다. 엄마, 오늘 그 상담소 가는 거야. 윤정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시청 근처 복지관 3층.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가정상담센터라고 적힌 문 앞에 두 사람이 섰다. 지아가 손잡이를 잡았다가 잠깐 멈췄다. 엄마, 여기선 숨기지 말자. 윤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선 우리 편 들어줄 사람 한 명쯤은 있겠지. 안에 들어가자 중년 여직원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여직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여기선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혼내는 사람 없어요.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 얘기부터 해야 할지, 오늘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말해야 할지. 여직원이 메모지를 꺼냈다.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순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볼게요. 윤정은 남편의 사업 실패, 설안의 등장, 통장 잔고가 비어가던 과정, 웨딩홀에서 벌어진 일까지 말했다. 중간에 말이 막히면 지아가 곁에서 채워 넣었다. 아빠가 데리고 갔던 술집과 밤거리, 설안이 했던 말, 집에 와서 울다 잠들던 밤. 한참을 듣던 여직원이 정리하듯 말했다. 단순히 어른들 사이에서 바람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가 그 관계 속에서 겪은 두려움과 혼란이 분명해요. 그게 바로 정서 학대일 수 있어요. 윤정은 놀란 눈으로 직원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내가 못 막아서 애를 힘들게 한 줄만 알았어요. 계속 내 탓만 했어요.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이를 그런 자리로 데려간 어른들, 돈을 빌려 쓰고 책임지지 않은 어른들.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어요. 무료 법률 구조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탁자 위에 안내지가 놓였다. 필요한 서류 목록에 통장 내역과 병원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지아가 모아둔 것들이었다. 윤정은 종이를 쥐고 한참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만 있는 떨림은 아니었다. 상담소를 나오는 길 계단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지아가 말했다. 엄마, 나 조금 덜 무서워. 윤정은 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얘기를 들어준 어른을 본 것 같거든. 조금 가벼웠다. 조사 상담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정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화기를 붙들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김윤정 씨, 어제 말씀드린 건 검토해봤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밀어붙여도 여기서는 아동학대와 재산 피해를 근거로 충분히 맞설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윤정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잘못만 한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낯선 번호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어제 예상했던 바로 그 전화였다. 김윤정 씨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명예훼손건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정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졌다. 네, 알고 있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약속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자 지아가 방에서 나왔다. 왔지. 경찰.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않아.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운데 안 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조사 당일 모녀는 검은 바지를 맞춰 입고 경찰서에 갔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쳤다. 수사관은 중년 남자였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 방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윤정이 진술을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야기, 설안과의 관계, 통장 돈이 빠져나간 과정, 병원비가 모자라 수술을 미뤘던 날들. 말하다가 몇 번이나 목이 메었다. 수사관은 별다른 표정 없이 계속 적어 내려갔다. 그러다 통장 내역 복사본을 보고는 눈을 한번 크게 떴다. 같은 계좌로 반복 이체가 꽤 있네요. 이건 나중에 금융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아 차례였다. 수사관은 아이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썼다. 결혼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먼저 말해볼래요. 지아는 손을 맞잡았다 풀었다 했다. 그 언니가요. 우리 집에 드나들던 사람인데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빠랑 같이 있던 날들도 우리 집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던 것도 아무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어른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냥 웃고 지나가면 앞으로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았어요. 수사관은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어린 나이에 많이 버텼네요. 지아가 피식 웃었다. 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대학도 못 갔는데요. 윤정이 옆에서 급히 말했다. 그건 제 탓이에요. 합격 통지서를 숨겼거든요. 수사관이 고개를 갸웃했다. 지아가 대신 설명했다. 등록금 모아놓은 통장에서 언니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등록을 못했고요. 그 서류도 다 가져왔어요. 수사관은 봉투 안을 들여다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싸움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기록에 첨부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상대 쪽에서야 당연히 본인들 피해만 주장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 관계를 같이 봅니다.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도 떠오르는 내용 있으면 메모해 두세요. 기록이 힘이 됩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있었다. 나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데인 줄 알았어. 지아가 엄마 옆에 서서 말했다. 근데 생각보다 벽지 누렇게 뜬 사무실 같지 않아. 윤정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그래. 방금까지 우리가 떠는 동안 저 방 안 사람들은 매일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멍하니 보다가 지아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도 그 언니처럼 누군가한테 고소장을 낼 수 있어. 윤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변호사 말로는 아동학대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대. 근데 그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야. 알아. 나도 돈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아가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말했다. 그냥 누군가는 그 언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해놓고 도망친 일 때문에 어떤 집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묻는 쪽이 돼보자. 왜 그랬느냐고. 왜 남의 집 아이를 그런데 끌고 다녔냐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던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예전에 네온사인 골목에서 울던 기억이 잤구나. 그때 나 잡으러 오던 검은 그림자 같은 사람도 생각나고.
윤정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검은 그림자. 응. 아빠 친구라면서 따라오라고 했던 남자. 언니가 그냥 보내버렸어.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집에 가서 말하면 또 싸움 날까봐 입 다물고 있었지. 윤정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와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오늘 설한 씨 친구가 지아 봐줬어. 애 혼자 심심했을 텐데 잘 됐지 뭐. 그 말이 이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윤정은 이를 악물었다. 다음에 변호사 만나면 그 얘기도 꼭 하자. 그 남자 얼굴 기억나는 만큼만이라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름은 몰라도 입가에 큰 점 있었던 건 기억나?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숨이 막혀 오지만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윤정은 손을 뻗어 딸 손을 꼭 잡았다. 지아야, 이제 우리 예전처럼 조용히만 당하지 말자. 지아가 대답했다. 그래, 엄마. 이번엔 우리가 먼저 두드릴 거야. 그 문 우리 쪽으로도 열리니까. 창밖 바람이 흔드는 가로등 아래 모녀는 잠시 멈춰섰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윤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식혀가며 잡고 있었다. 컵 가장자리에 입을 대고도 쉽게 삼키지 못했다. 결혼식 난장판이 벌어진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세상은 별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지만 모녀의 시간은 그날 복도에 멈춰 선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미팅을 한 날도 비가 왔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자 책과 서류가 쌓인 좁은 방이 나왔다. 안경을 쓴 젊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지난번 상담 내용은 대략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보시죠.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손을 깍지 꼈다. 지아는 옆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다. 변호사는 먼저 고소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보시면 상대 쪽은 여전히 명예훼손만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크게 문제 삼고 있고요. 대신 우리가 준비한 건 아동학대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다. 통장 거래 내역, 병원 기록, 상담 보고서, 경찰 조사 조서가 차례대로 꽂혀 있었다. 현실이 이렇게 종이 더미로 변해 있는 것이 어색했다. 윤정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 서류들로 정말 저 사람이 한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한 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당시 경험한 정서적 피해 부분은 중요해요. 상담소에서 작성해준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나 울던 거 다 적혀 있겠네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울었다는 사실보다 왜 울 수밖에 없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며칠 뒤 설한 측에서 보낸 답변서가 도착했다. 봉투를 뜯자 눈에 거친 문장들이 들어왔다. 경제적 도움을 줬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 당시 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였다. 아이가 기억을 과장하고 있다. 그 문장들 사이로 윤정 이름과 남편 이름이 수없이 쓰여 있었다. 마치 이 집안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듯 적혀 있었다. 윤정은 종이를 내려놓고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우리가 도와달라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도와놓고 피해자인 척이네. 지아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 언니 끝까지 그러겠지. 나중에 판결 나와도 자기 입으로는 평생 안 인정할 것 같아.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 사람일수록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은 바꿀 수 있어도 판결문은 함부로 못 바꾸거든요. 지아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오늘의 할 일 울지 말고 끝까지 버티기.
첫 조정날 법원 복도에는 다양한 사연이 줄을 서 있었다. 양복을 입은 사람, 운동복 차림의 사람, 울먹이는 얼굴과 담담한 얼굴이 뒤섞였다. 윤정은 번호표를 쥔 채 벤치에 앉았다. 잠시 뒤 반대편 끝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스쳤다. 고개를 들자 설안이 보였다. 설안은 예전보다 더 말랐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빈틈이 없었다. 그녀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신랑이었던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윤정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잠깐 고개를 까딱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른들 사이에서 휘둘려온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자 중립적인 미소를 지닌 조정위원이 자리를 안내했다. 이 자리는 싸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정리하러 오는 곳입니다. 가능한 선에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보죠. 설안 쪽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의뢰인은 이미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혼식이 파탄난 이후 직장에서도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폭로가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말에 지아가 몸을 움찔했다. 윤정은 딸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차례가 되자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기록된 계좌와 영수증을 보시면 피해가 누구에게 집중됐는지 명확합니다. 등록금이 빠져나간 날짜, 병원비가 밀린 날짜, 아이가 새벽까지 술집 근처를 헤매다 귀가한 날짜. 이건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위험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설아는 코웃음을 쳤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 집 사정까지 알 수 없었어요. 그쪽 남편이 나한테 뭐라면서 돈을 맡겼고 같이 다니자고 해서 다닌 것뿐이에요. 아이는 늘 즐거워 보였고요. 울거나 싫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아가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다 웃고 있으니까 내가 겁쟁이처럼 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웃는 척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지아는 일부러 웃어 보였다. 눈가가 떨렸다. 조정위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군요. 어른이 책임져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은 결국 결렬됐다. 설안 측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거부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문제인 얼굴이었다. 복도로 나온 뒤 윤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섰다. 지아가 물었다. 엄마,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닐 거야. 다만 이제는 우리 이야기에도 공식 기록이 생기는 거지. 그게 중요해. 지아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기록이 그렇게 중요해. 윤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 입은 쉽게 돌아서도 종이는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 나중에 내가 흔들릴 때 오늘 적힌 글자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졌다. 지아는 그 건물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마음속 어딘가에 큼직한 돌이 하나 놓인 느낌이었다. 무겁지만 이전처럼 발목을 잡지만은 않는 돌. 그 돌 위에 발을 딛고 서보는 기분이었다. 윤정은 그런 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소송 하나가 아니구나. 적어도 더 이상 스스로만 탓하며 숨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거겠지. 그랬겠지. 판결이 난 날 윤정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다. 다리가 풀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긴장이 갑자기 빠져나간 탓이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묶음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다. 피고 설하는 원고 지아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한다. 정리된 문장을 보자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그동안 수십 번 입으로 설명해도 아무도 온전히 믿어주지 않던 이야기가 몇 줄 문장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돈은 부록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지아가 현관까지 뛰어나왔다. 엄마, 손에 든 거 그거지. 윤정은 신발도 벗기 전에 판결문을 내밀었다.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보는 게 좋겠다. 지아는 거실에 털썩 앉아 서류를 펼쳤다. 처음에는 사건 번호와 긴 문장을 대충 훑었다. 그러다 중간 부분에 시선이 멈췄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정서적 피해 사실을 인정한다. 한 글자씩 더듬어 읽던 지아는 갑자기 웃다가 울었다. 엄마, 나 드라마 찍은 애 아니었네. 그냥 괜히 소리 지르던 문제야 아니었네. 글자가 그러래. 그날 내가 본 거 진짜였다고. 윤정은 딸을 끌어안고 한동안 말없이 등을 두드렸다. 며칠 뒤 통장에 위자료가 입금됐다. 숫자는 생각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윤정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한숨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부터 무엇을 붙잡고 살지를 조금은 바꿀 수 있을 뿐이었다. 저녁 밥상에서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 꼭 대학이 아니어도 좋아. 그래도 언젠가 내가 선택해서 포기했다고 말하고 싶어.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라. 윤정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예전처럼 겁이 먼저 올라왔지만 이번엔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래. 남이 헝클어 놓은 인생이지만 정리하는 건 우리가 하자. 부족하면 같이 아르바이트하고 힘들면 같이 욕하면서 가면 되지. 중요한 건 이번에는 우리 둘이 정한다는 거야. 설한도 내 아빠도 아니고. 그날 밤 지아는 새 공책을 꺼내 첫 장에 글자를 썼다. 오늘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고른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줄을 더 적었다. 도망치지 말자. 글씨를 바라보던 지아는 혼자 피식 웃었다. 조금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좋았다. 예전에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웃는 척만 했지만 이제는 울릴 땐 울고 웃길 땐 웃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시간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다. 윤정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김치와 나물을 무치고 점심 피크 시간에는 손이 10개쯤 되는 사람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사장은 언니 없으면 나 장사 못해 라며 웃었다. 손님들 중에는 남편 흉을 보거나 자식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도 많았다. 윤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만 대답했다. 나도 한때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래도 아직 이렇게 밥을 하고 서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를 유지했다. 이미 세상 어딘가에 필요한 만큼의 글자로 우리 사연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아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낮 시간 카페에서 일했다. 밤마다 네온사인 골목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숨이 한결 가벼워졌다. 커피 머신이 우는 소리, 얼음이 잔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하루의 배경이 되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카운터 밑에서 문제집을 펼쳤다. 사장이 열심히 한다 라며 농담을 던지면 지아는 웃으며 언젠가 제가 카페 차리면 먼저 부를게요 라고 받아쳤다.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런 가벼운 말조차도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저녁 모녀는 오래된 빌라 옥상에 올랐다. 녹슨 난간 너머로 동네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예식장 건물이 작게 보였다. 그 건물 옥상에 켜진 조명이 깜빡였다. 지아가 손가락으로 그쪽을 가리켰다. 저기서는 오늘도 누가 꽃길 걷고 있겠지. 윤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거야.
누군가는 오늘 결혼하고 누군가는 헤어지고 누군가는 우리처럼 소송 끝내고 라면 끓여 먹겠지. 세상 별별 사람 다 모여 사는 거지 뭐. 지아가 킥킥 웃었다. 엄마, 나중에 나 결혼하게 되면 저 건물 말고 다른 데서 할 거야. 윤정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결혼하겠다고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어디서 하든 이번엔 엄마가 맨 앞줄에서 제일 크게 박수 쳐줄 거다. 너 울리는 인간이면 그날로 짐 싸서 데려온다. 웃음이 멎고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자 모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현관 앞에 서자 윤정은 잠시 문손잡이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이 문을 열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겁이 났다. 지금은 달랐다. 안에 있는 건 빛 독촉장도 남편의 비밀도 설안의 향수 냄새도 아니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고 돌아온 둘의 숨소리뿐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좁은 거실과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가난하고 어수선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집은 아니었다. 윤정은 식탁 위에 올려둔 투명 파일을 집어들었다. 판결문이 조용히 꽂혀 있었다. 한 번 더 읽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대로 책장 한켠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너는 거기 있어. 필요하면 꺼내보고 아니면 그냥 잊어줄게.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쓴다. 그때 마침 지아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또 혼잣말해. 윤정은 웃음을 참고 말했다. 내일 반찬 뭐 할지 생각하는 중이야. 또 김치찌개는 하지 말라 그 말이라면. 지아가 투덜거리자 윤정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그럼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로 모셔보겠습니다, 고객님. 둘의 웃음이 좁은 집안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 상처로 얼룩진 시간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오늘의 웃음과 내일의 걱정을 차곡차곡 덮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알았다. 끝난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이제야 자기들 손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두 사람만의 결말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